우리가 SNS로 인해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더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과거보다 연결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 깊이 있는 연결이 약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테크놀로지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결국 역시 무게중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요. 예, 저도 매일마다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근데 다 만들고 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만들기는 뭔가 창작이라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것들 중에 좀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걸 찾는 것. 그게 저희의 만들기에 대한 기본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동양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동양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제가 직장이란 곳을 선택해서 경제적 행위를 해왔던 그런 제 인생의 어떤 일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 2막이 급격히 바뀌게 된 게 이제 2000년 그 초반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제가 금융기관, 즉 돈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였죠. 그곳에서 살아오다가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 후반전에 좀 좋은 뜻을 펴더라도 창업학이라는 도구가 붙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대학원을 제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첫 학기 때 굉장히 서로 좋은 감정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로봇의 창업자이면서 저하고는 이제 호영호예 하는 분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몇 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기로 사실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처우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어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로봇에서 일을 같이 하자. 근데 사실 로봇이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었고요. 거기에 몇 명이 있고 재무 상태는 어떻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왔던 길과는 또 전혀 반대 방향이었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이 함께 하자고 제의한 사람이 나와 인생의 방향성이 같다면 기꺼이 함께해도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요. 사무실에 딱 가보니까요. 지하에 직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 로봇의 창업자인 박광현 회장님, 저 본부장에 아는 직원 딱 이렇게 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선택을 했지만 물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같이 둘이 앉아서 미래에 대해서 막 꿈을 꾸면 어느 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랬어요. 지금은 집사람이 당신의 인생의 선택 중에 첫 번째 잘한 선택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죄송한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퇴직을 한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아직은 제가 부르는 곳에 다 못 갈 정도니까 그래도 참 감사할 일이 아마 이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은 사실은 분명히 영리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만을 향해서 가는 기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로봇은 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제 인생의 가치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로봇에 제가 조인한 지 14년 됐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도 많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연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손을 내밀고 저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이 20년 동안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공간 비즈니스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로봇은 계속 바라본 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또는 로봇이 소기업들의 인사총무팀이 돼서 그 사람들이 번잡하고 불편한 것들을 아주 효율적 시스템을 붙여서 네. 그 사람들이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름에도 로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저희는 단순히 공간 임대에서 그치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도울 것이냐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건담 프라모델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유명한 회사가 10년 전부터 3D 프린터를 써왔고 이제 애니메이션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사람 흉상 만드는 거는 뭐 많이 봐왔죠. 그리고 또 멋진 디자인의 램프도 만들고 참 못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뭐 재밌는 도구겠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창업을 하면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요. 중요한 가치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면은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라모델 조립 조금 덜 해도 되고요. 구체 관절 애니메이션 인형,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나무를 깎아도 되고 3D 프린터가 있다고 한들 뭐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원초적인 질문에 답변도 못하는 창업자였거든요. 프린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활동하던 온라인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한 분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저랑 당시 동갑인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닉네임은 정상에서고 사고로 양손 손목을 잃었다, 손부터 손을 잃었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한 달만 시간 쓰겠다고 시작한 재능 기부였습니다. 처음에는 2주 동안의 제작을 이렇게 했다는 글을 남기고 저는 어쨌든 재능 기부 정도로만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퍼날랐고요. 그리고 나서는 1박 2일 동안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의 한마디를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 박사까지 한 연구도 논문도 많이 썼던 그냥 나름 그래도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기술에 대해서 태도가 좀 못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연필, 지우개, 뭐 칼, 가위 같은 그냥 영혼이 빠져있는 도구를 대하는 듯이 대했는데 이 사람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을 향한 기술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기술에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오히려 이 사람의 한마디에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뒤통수를 한 세게 여러 번 두드려 맞는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이 강태원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14살짜리 소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인생에 많은 가르침을 얻었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그 당시 제가 35이었고 14살짜리 소년이었는데. 그래서 비싼 전자예술은 뭐 독일제 제품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제품을 착용한 사람이 손꼽을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에 담당자 답변으로 써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이지만요. 이걸 보니까 재능 기부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계획이었었지만. 그래서 목표를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거창한 계획도 없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의미 있는 일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업화를 해야 되고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주는 가치는 제로에 수렴하겠다.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개발을 했죠. 저는 낙관적이니까 뭐 다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매일마다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네. 매일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도면을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지 당장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일이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 3D 프린터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실패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제공해 준 거거든요. 저희는 도면을 그리면은 도면을 바로 몇 시간 만에 뽑아낼 수 있고 그걸 조립하면은 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되면은 도면을 수정하고 그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밥을 3번 먹잖아요. 도면을 3번 수정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야식도 먹고 하면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 손 하나 설계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800번 넘게 도면을 수정했어요. 이거 자체가 일종의 마케팅일 수도 있고 이걸 자체가 이름을 알리는 수단일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저희의 아군을 만드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고 이게 가야 할 길이다. 대세는 이거니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일이 부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기존 사회에서 그런 수단으로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위험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개발을 계속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예전 버전을 저희가 마크 버전 1부터 쭉 있잖아요. 항상 가장 최근 버전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전 버전은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얼마 정도의 기간은 저희가 항상 노하우를 가지고 더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음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 다음 스텝에서 네. 하고 있는 거죠.